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9일 목요일 아침 9시입니다. 미국 증시는 좀 부진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잘 상승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상승세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 전환을 위한 의미 있는 신호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만한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워낙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조용합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는데 짜잘짜잘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참고하고 넘어갈 만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좀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보스턴 여는 총재의 발언 매파적이었습니다. 좀 부정적인 시장에 영향 있었죠.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데 도움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막 그런 어떤 막 이 발언 때문에 금리가 막 엄청나게 급등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잔잔하게 그냥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냥 기술적인 투기적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이런 선이 있다. 그럼 이 선을 둘러싼 뭐 이런 싸움, 기술적인 싸움 자체가 지금 시장의 포인트지 어떤 뭐 재료가 있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런 발언 별로 영향 안 미쳤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그러니까 지난주에 FOMC나 이런 거에서 이미 강력한 어떤 가이던스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짜잘짜잘한 발언들은 일단은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잔한 영향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제 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됐는데 이게 미국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4.2가 나와가지고 시장의 전망을 크게 상회해서 이것도 증시에 좀 부담이 됐을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알아두셔야 될 거. 스웨덴이 금리 인하를 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조금 올라가는 뭐 그런 영향을 미쳤다. 뭐 그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작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별로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은 이렇게 뭐 급락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뭐 좋은 회사들은 뭐 조금 오를 거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ARM 얘네가 뭐 실적을 발표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시간 외에서 9% 가까이 하락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찔끔찔끔 하락하고 있죠. 이 ARM 급락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회사다 보니까 그죠? 이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이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업종의 한 회사가 이렇게 급락한다. 이런 건 시장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이다 보니까 오늘 한국 증시, 삼성전자는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하여튼 어젯밤에 뭐 증시는 비교적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금리와 달러는 일단 올라갔습니다. 금리와 달러는 올라가면서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미국 증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이 부진함이 하락 전환으로서의 신호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둔화됐다. 일단 그 정도로만 일단 겉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하여튼 장 초반에 미국 증시는 많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조금 많이 하락 출발했고 장 초반에 훅 다시 낙폭을 회복하면서 올라가다가 보합 정도 터치하고 나서 이렇게 비실비실 다시 밀리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한 거는 약한 지지력 확인, 또 그리고 어떤 그 약한 하지만 그다지 약하지만은 않습니다. 살짝 저항도 확인을 했어요. 지지력 확인, 저항 확인하면서 비틀비틀 옆으로 기어갔습니다. IT 빅테크 뭐 몇몇 종목들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일단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뭐 그랬습니다. S&P보단 나스닥이 조금 더 많이 빠졌네요. 하여튼 근데 뭐 낙폭도 얼마 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은 강한 거고 이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급등했었기 때문에 급등의 피로감으로 그냥 상승이 둔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거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게 좀 전에 본 일봉을 분봉으로 본 건데 말씀드렸죠. 지금 오직 투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접근하면 된다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그 전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밤에 이렇게 이 추세선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는 이제 장 초반에 한번 시원하게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한번 빠져서 출발했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보합 부분 이 부분에 관한 테스트를 했고 개파락 출발한 거죠. 그러니까 갭을 좀 메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갭을 메우고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저항을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지지력도 확인했고 살짝 저항도 확인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저는 이 저항 확인한 거를 약간 좀 의미를 좀 크게 두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위에 꼬리 있는 부분에서 일단 하방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하방 진입을 바로 성공을 한 것은 아니고 5분봉 보고 있었어요. 5분봉 보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쯤에서 한번 이제 하방 진입했다가 여기쯤에서 손절하고 다시 여기쯤에서 다시 여기쯤에서 하방 진입 재차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일단 계속해서 지금 홀딩 중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하방 진입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선을 갖고 30분봉 다시 나스닥 30분봉 추세선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는 어제 끝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추세선에 대한 테스트를 어제 한 번 더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선에 터치하지 못했죠. 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터치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상승이 둔화가 되면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패턴이 어떻죠? 지금 패턴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요런 상승 상승 채널형 안에서 박스권 내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채널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일단 위쪽에 터치하고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조만간 이제 아래쪽으로 일단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암시라고 봐서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방 진입을 한 겁니다. 잘 보고 있다가 진입을 했고, 그러니까 어젯밤 이건 30분봉 상인데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쯤에서 한번 진입을 했다가 털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진입을 했는데, 여기서 진입을 했던 거는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쯤에서 한번 꺾이나 싶어서 진입했는데 아니었고, 여기서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진입해서 일단 수익을 다시 한번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수익 깔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한 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진입을 한 건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이런 큰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었고, 첫 번째 조정 나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 진행 중인데, 여기서 제가 진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있고, 여기 고점 덩어리 하나 있고, 싼고점, 이런 식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지금 물론 이제 짧은 목표를 가지고 제가 일단 진입을 한 거긴 합니다만은, 근데 여차하면 이런 자리는 워낙 자리가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하락의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래서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몇 달 전부터 이야기하던 중요한 자리가 지금쯤일 수 있다라고 어제 밤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엄청난 상승 추세다. 이 상승 추세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려면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점 하나 확인했고 저점 하나 확인했고 고점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도 있는 이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마침 일봉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분봉을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니까 움직임이 이랬다. 30분봉을 보고 일단 이런 생각을 했는데, 5분봉을 자세히 보면서 이제 구체적인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 여기서 음봉이 나왔구나. 여기서부터 어떤 매도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여기서 딱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투기적인 측면에서 하여튼 이렇게 어떤 상승 채널형을 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위쪽에 터치했으니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올 때가 됐겠죠.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가볍게 진입을 한 거고, 일단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상승 추세 중이니까 당장 하락의 목표치는 해봐야 여기 정도 아래에 있는 추세선까지 일단 하락의 목표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이걸 이제 붕괴시키면은 중장기적인 하락 이런 걸로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치는 작게 잡고 보는 게 맞긴 맞다. 여기 아래쪽에서 이렇게 추세선 올라오는 거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아래쪽까지 빠질 수 있겠어 라고만 일단 생각하는 게 일단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죠? 요렇게 아래쪽까지 빠질 수 있어 라고 보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빠지다가 중간에서 반등해요. 그럼 이거 더 올라가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다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중간에서 반등을 해버리면 이거 그럼 주식 사고 상방 베팅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하방 베팅 한 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장 초반에 막 급락을 하길래 안 그래도 상방으로도 한번 단타를 한번 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워낙 좀 중요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일봉상으로도 좀 의미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하방 베팅 했다가 여기서 단타로 상방 베팅 했다가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하방 진입 타이밍을 오히려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냥 한쪽만 일단 지켜보면서 그냥 한쪽만 노렸습니다. 그래서 하방 베팅을 해봤다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에 와 있죠, 나스닥이요. 근데 숫자만 다를 뿐이지 S&P도 비슷합니다. 예, 모양만 조금 다르고 숫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비슷비슷합니다. S&P는 S&P도 분봉해서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어떤 이런 모양을 갖고 올라가는 중일 거예요.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잘해야 돼요. 얘도 중요한 자리.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팅을 했다. 일단 그래서 들고 간다. 뭐 요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진입은 뭐 약간 아쉬웠던 점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 전날에 이 자리에서 진입할 수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최고점을 잡을 수도 있었었는데, 하여튼 제가 삐끗해갖고 못 잡는 바람에 하여튼 어젯밤에 좀 뭘 해봤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뭐 러셀 지수도 찔끔찔끔 일단 꺾이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그냥 근데 상승의 지속이라고요. 아직까지는요. 지금 이게 일봉상에서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거 상승이 둔화된 거죠.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워낙 급등을 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그냥 상승이 둔화가 된 거지. 이걸 가지고 사실 하방 베팅하는 거는 그렇게 논리적이고 이상적인 막 그렇게 좋은 정석적인 베팅은 아니긴 합니다. 매우 위험한 투자이긴 하죠. 투기성이 굉장히 짙은 거긴 한데, 아무튼 뭐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러한 꿈을 꾸고 중장기적인 어떤 상승 추세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여기서 일단 진입을 한 겁니다.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잘하면 뭐 역사적인 고점일 가능성도 뭐 있겠다 뭐 싶어서 일단 한번 잡아봤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할 거 다 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죠. 금리는 어젯밤에 올랐습니다. 이거 10년 선물이죠. 보이시다시피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뭐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대충 맞아떨어졌던 것 같긴 해요. 금리가 요즘에 떨어지긴 했었는데, 선물이 올라가면서 계속 금리가 떨어지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고용지표에 나왔던 이 장대 양봉, 결과적으로 여기서 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잡다한 소식들로 인해서 일단 금리가 찔찔찔찔찔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조금 악영향을 좀 미쳤겠죠. 2년물 금리도 좀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달러도 어젯밤에 조금 올랐죠.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역발상 시나리오가 조금씩은 일단은 좀 현실화되어 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올랐다고요. 지금 모습 보시면은 이제 전일 5월 7일날 급락했던 거를 다 어젯밤에 되돌렸거든요. 그렇다면 5월 7일날 금리의 급락은 이거는 언더슈팅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투자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좋은 소식이 나온 건 다 인정한다. 이런 지지선 붕괴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인정하는데, 고용지표가 좋고 FOMC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 자리 붕괴시키는 거 인정하는데, 근데 너 너무 속도가 빠르지 않았냐. 역발상을 한다. 요게 이제 단순히 어떤 투기성에 기반한 일단 저의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지금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왔다라는 것도 금리가 한 번쯤 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간접적인 그런 심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금리에 대한 베팅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시 매도 전략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금리는 떨어진다에다가만 베팅을 할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리는 일단 다시 단기 바닥 정도를 만들었는데, 여전히 근데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하락세는 우세하죠. 그죠? 분명히 상승은 끝난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금리가 올라갔던 이 상승은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어젯밤의 상승은 반등이라고밖에 볼 수 없긴 한데요. 근데 이게 언더슈팅이라면은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번에 너무 낙관론을 빡세게 너무 한 번에 급하게 너무 반영을 빨리 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면 얼마든지 오버슈팅처럼 이렇게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정도 금리가 오르는 건 괜찮죠. 금리가 오르는 게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투자자들이 주목을 하려면은 이런 중요한 자리들 혹은 이런 중요한 자리들, 여기나 여기 이런 자리들을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시장이 조금 금리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정도 금리 오르는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어젯밤에 언더슈팅 가능성을, 5월 7일날 금리의 하락이 언더슈팅일 가능성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은 일단은 그저 제가 이야기한 역발상 시나리오 잘하면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계속해서 일단 올라오면서 이렇게 일단 중요한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은 여기 중요한 저항에 도전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저항이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바로 돌파 한착 하겠다라는 생각은 하기는 일단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달러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급락이 언더슈팅이었고 잘하면 여기서 슈팅 걸리면 위쪽으로 훅 올라가면서 시장이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역발상 아이디어 일단 가지고 가고 있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젯밤 그죠? 스웨덴의 금리 인하 결정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더라도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증시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 유럽 증시 그 독일 증시인데 보시면 전고점 도달했습니다. 의미 있는 매도세 있나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다만 무거운 저항에 걸쳤죠. 사실 이쯤 되면 더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사실 이까지 올라와서 여기서 빠진다라고 하면요, 하락의 목표치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열리는 거예요. 그죠? 하락의 목표치가 이 정도. 근데 어쨌든 분명히 지금 조정 한 번 정도는 나올 때가 되긴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의 탄력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자리, 혹은 한 번쯤 쿵 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 왜냐면 전고점이니까, 역사적인 어떤 중요한 저항 부근에 맞닥뜨렸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됐으면은 하방 베팅을 하는 게 정석적인 게 아니죠. 그죠? 이쯤 됐으면은 눌림시 매수가 계속해서 맞긴 맞습니다. 특별한 이슈만 없으면 계속해서 미국 증시 분위기 좋고 뭐 금리 안정적이고 달러 안정적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 유럽 증시도 계속해서 좋을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거 약간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한동안 중국 증시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특별한 일만 없으면 더 올라갈 거야라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런 자체적인 모습만 보면은 해외 요인 없으면은 특별한 일만 없으면 계속해서 얘도 올라가는 일단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중국과 유럽이 굉장히 좀 강하긴 강해요. 근데 하여튼 어젯밤에 중국 증시 말씀드렸죠. 어제 저녁 영상에서요. 중국 증시는 사실 중국 증시 중국 경제 바닥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바닥론으로 일단 많이 올라오면서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이쯤에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중국 경제 바닥론 그걸 갖고 올라왔는데 이제 그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재료가 이제 힘이 좀 빠지는 재료가 아니냐, 너무 몇 주 동안 오랫동안 우려먹어서 힘 빠진 재료가 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어제부터 조금씩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조금 중국 증시의 상승도 어쩌면은 이거 좀 하여튼 주의해야 될 자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 증시 매우 강하다고요. 가격 조정밖에 안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좀 여기서 들썩들썩 하면서 저항을 확인하면은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긴 하겠죠.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는 강한데 조금 주의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싶긴 해요. 좀 전에 이제 유럽 증시, 독일 증시를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얘도 약간 좀 그래요. 지금 얘 자체만 보면 매우 건강하고 좋은데, 근데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딱 걸쳐 있고, 금리가 만약 다시 튀어오른다면, 달러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그런 점들을 조금 좀 의식은 하셔야 될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일단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들은 없었고, 하여튼 그래서 애플 뭐 잘 올라갔고, 애플 잘 버티고 있고, 근데 일단 위쪽에 좀 이건 저항이 누적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강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강한데 반도체 지수도 그냥 잘 올라가고 있고요.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만은 이건 저항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는 일단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엔비디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물론 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단 사실 여기 어딘가에 지금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3거래일 동안 잘 못 가고 있다라고 뭐 볼 수 있긴 합니다. 좀 전에 봤던 반도체 지수는 어떻죠? 반도체 지수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반도체 지수는 상승 마감에 그죠? 양봉이죠. 상승 마감의 양봉. 그래서 얘는 일단 조금 더 그래도 매수세가 강했구나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분명히 보시면 작지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난번부터 여기를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서 지금 어떤 고점을 만드는 그런 확인 과정 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조금 주의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반도체 지수는 그래도 지금 조금은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도체 지수는 지금 이 양봉, 지난번에 나왔던 5월 6일날 이 양봉을 검증하면서 계속 여기서 지지력을 누적시키는 그런 모습이라고 일단은 조금 좋게, 엔비디아보단 조금 좋게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일단 ARM이 지금 현재 뭐 9% 가까이 급락 중이니까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 시작할 때 반도체 지수는 조금 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다 본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이런 것들도 일단 계속해서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지금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맞죠, 그죠? 저기 S&P가 보합에서 마감했으니까 또 뭐 나스닥 빠지더라도 0. 몇 %밖에 안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변동성 지수는 이렇게 조금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중요한 지지선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자리까지 비교적 좀 급하게 내려온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 깜짝 급등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빅스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상승 추세는 일단 분명히 깨긴 깼습니다.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긴 했는데요. 다시 지금 보시면 빅스는 큰 박스권이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다시 큰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라는 게, 지나치게 빨리 왔다라는 게, 이게 지금 약간 좀 불안 요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경계는 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낙관적인 건 맞거든요, 그죠? 금리나 기대감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기업 실적도 좋단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낙관적인 건 맞는데, 근데 이제 낙관론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낙관론이 너무 단기적으로 강해가지고 이 지난번 가격 조정이 나왔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요한 저항 부분까지 좀 빨리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자리에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다 같이 이렇게 뭐 파티할 만한 그런 지금 다 같이 뭐 기분 좋은 상황인데 거기에 같이 취해 있기는 조금 좀, 그런 낙관론에 같이 취해 있기는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은 어떤 경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잘 풀리면은 이제 주식시장 정말 잘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잘 안 풀리면은 이제 조금 좀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경계하자 말씀드린 거고, 원래 이제 보편적인 분들이라면 이런 자리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긴 합니다. 현금 비중 확보가 맞습니다. 정석적인 전략은요. 매우 공격적인 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어떤 뭐 하방 투자 이런 걸 주식시장 하방 투자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금리가 올라간다 이런 데다 베팅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이제 아주 공격적인 투자라는 걸 일단 알아는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투자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다양해. 잘 따져보면은 은행 예금, 은행 적금, 원금 보장형부터 해가지고 뭐 선물 옵션 이런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위험, 굉장히 저위험 이런 데까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뭐 제가 어떤 하는 이런 매매는 사실상 거의 이쪽 극단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방 투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냥 보편적인 상방 투자 그런 거면은 그래도 뭐 중립 정도라고까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더군다나 하방 투자다. 하방 투자인데 거기서 꼭지점을 잡고 막 최대한 잘해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그런 플레이는 거의 이쪽에 거의 파생상품 매매나 거의 옵션 매매, 선물 매매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매우 고위험이라는 거를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 좀 감안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편적으로 한 중립 정도에 와 있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저항 부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뭐다? 현금 비중 확보하는 게 맞다. 여기서 이제 현금 비중이 아니고 계속해서 뭐 주식을 눌림시 매수한다. 그것도 사실 조금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좀 더 치우친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점들을 좀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봤고요. 구리 가격 어떤 단기적인 쌍고점 만들면서 슬슬 꺾이려고 하고는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은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 조정. 그냥 기간 조정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국제유가는 이 어젯밤이 이제 하락을 할 거면 하락을 하는 게 맞는데, 어젯밤에 뭐 원유 재고가 뭐 많이 원유 재고가 뭐 줄어들었대나 그러면서 국제유가가 올랐죠.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시다시피 아래 꼬리 달고 올랐어요. 이 정도 됐으면 빠져야 될 날인데 오히려 아래 꼬리 달고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는 어떤 단기적인 바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반전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동안 국제유가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금리도 끌어내리고 이러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역발상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얘도 지금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반전을 오히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금값은 지금 영 힘이 없어요. 눌림시 매수 전략이 정석적인 전략이긴 한데 이게 지금 영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금을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집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영 힘이 없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자꾸 지금 이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아직까지는 정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 상승 추세 중에 눌림시 매수가 뭐 이 정도면 뭐 그럴 수 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이 정도면 일단 뭐 하락 N자로 일단 조정이 끝났다. 가격 조정까지 나왔고 눌림시 매수라고 일단 볼 수 있긴 있는데, 지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걸로, 이렇게 고점이 낮아진 걸로 인식하면은 금값이 순식간에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단 눌림시 매수 하실 수는 있는데, 이 기준을 되게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못하면은 훅 죽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지금 계단식으로 이렇게 좀 살짝 빠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 이런 자리들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자꾸자꾸 가야 될 때를 조금씩 좀 놓치는 그런 측면이 보입니다. 좀 힘이 빠지고 있어서 주의하셔야 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괜찮네요. 보니까 ARM 뭐 급락하고는 뭐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는 듯한 모습입니다. 한국 증시는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확실히 좀 투기성이 좀, 지금 자체적인 투기성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한국 증시 언제부터죠? 이날이죠. 5월 7일 화요일 날에 외국인이 선물을 2조 원 매수하면서 급등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5월 7일부터, 그러니까 그 세계 증시의 보편적인 눈치를 보던 게 5월 3일까지고, 5월 7일 화요일부터는 그냥 이제 자체적인 이슈로, 이제 자체적인 수급 이슈, 그냥 자체적인 투기판이 된 겁니다. 계속해서 이 5월 7일 화요일 날의 이 급등의 영향으로 그냥 계속해서 지금 끌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ARM이고 뭐고 세계 증시고 뭐고 금리가 오르고 뭐고 이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지금 없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한국 증시는 뭐 보니까 계속해서 투기적인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뭐 어떤 하방 진입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봉으로 마감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일단 오늘은 장 막판까지 그냥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상승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의미 있는 하락 전환의 신호 이런 건 일단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또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네요. 어떻게 되려나 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 증시의 투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날이긴 하네요, 오늘이. 그래서 그런 점들 일단 머릿속에 좀 체크만 좀 하시고, 이런 날은 별다른 움직임 없습니다. 이런 날은 웬만하면요, 물론 뭐 대박이 날 수도 있는데 이 만기일 날에 대박이 잘 그렇게 나지는 않고, 보통은 이제 만기일 날은 이제 들썩들썩하다 제자리에서 끝납니다. 만기일의 보통 보편적인 특징은 옵션 프리미엄이 죽어야 되는 게 만기일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이니까, 많이 오르면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서 결국 제자리에서 마감하는 게 보통 만기일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보니까 만기일 특성을 이용해서 들썩들썩 위아래로 들썩들썩 하면서 어떤 저항을 테스트를 그렇게 할 모양인데요. 일단 저항 테스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살살 뭐 하방 생각을 해보는 게 맞지 않겠나,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요. 제 생각에 오늘이 아니고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이라도 제 생각에 뭐 내일부터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오늘 당장 뭔가 움직이는 건 조금 좀, 하여튼 지금 한국 증시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뭐죠? 5월 7일 날 장대 항공 한 방으로 인해서 이게 둥구스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 뾰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집 전략 그런 거는 또 잘 안 통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하방 진입 생각하신다면 이제 뭐 매집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타이밍을 딱 노려야 될 가능성이 조금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점을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패턴이 약간 바뀌었으니까 둥구스름하게 뭐 어떤 천천히 움직이다가 움직임이 빨라졌잖아요.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좀 움직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는 등장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일단 오늘은 좀 기다려 보시고, 오늘 저렇게 마감하는 거 보고 내일부터 움직이시는 게 어떤 하방 진입 뭐 그런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고위험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현금 들고 있는 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코스닥의 그런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고요. 코스닥도 반등시 매도지 뭐 여기서 하방 추격은 안 되고,
어쨌든 코스닥은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다 본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달러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달러 매수할 수 있는데 달러도 기왕이면 눌림시 매수가 맞겠다 싶습니다. 달러는요 지금 5일선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5일선 돌파 한착 여부 오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굉장히 강합니다. 예. 코스피 굉장히 강하다고요. 5일선 아직까지 한참 위에 있잖아요. 아마 지금 볼린저 밴드 타고 오르는 걸걸요. 예, 지금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좀 그런 점들에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